자, 온열 질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 생길 만큼 원래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에 비해 무려 6배나 더 많아졌는데 이를 야외에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년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건설이나 택배, 특히 또 마트 이런 노동자들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네. 실제 사망 사고나 또 온열 질환자들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떻습니까? 7월 1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총 1,523명, 그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난 7일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23세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네네네. 예,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고향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관리하던 60대 노동자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7월 들어서 3명의 택배 노동자도 연이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매년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은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는지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그 노동부의 그 수칙이 최소한의 그 폭염 안전 수칙인데요. 그거라도 예. 제대로 지켰다면 저는 일부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공고하는 그 수칙은 강제성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사실 법적인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폭염 시기, 그리고 이 기후재난 시기에는 훨씬 더 빨리 법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있었는데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용이 크게 들 것 같지도 않아요. 물 제공하고 뭐 바람 그늘 그렇죠. 확보해주고 네. 2시간마다 시기하는 것이 뭐가 어렵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그게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2시간마다 20분 쉬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한 저러한 부분에서의 이거는 좀 필요 없는 비용을 더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33도 이상이 되면 20분 이상 이제 20분간 쉬도록 하는 산업안전법 그 개정 시행안이 6월에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규제개혁위에서 처음에는 이 조항이 철회돼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수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이 보호 조치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번의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이건 재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구체적인 폭염 예방 시행 규칙은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 법 시행은 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 사실은 이제 법적 보호 조치도 없이 이번 같이 엄청 폭염이 심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대로 폭염에 노출되어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행하려는 법마저 이 제동을 하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닌 것 같은데 규제위에서 그렇게 했던 책임을 좀 제대로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일 계기로 생명 안전에 관련한 규제에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빼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제1의 목적이긴 하나 그러나
법이냐 권고아니냐를 떠나서 그렇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휴식 보장 같은 이런 제도가 이제 법제화되더라도 사각지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뭐 택배 노동자들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법망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네, 됩니까? 맞습니다. 그 되게 안타깝게도 폭염 예방 조치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히려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 이분들은 사업주가 사실은 플랫폼 형태로 다 이제 기반을 해서 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염이나 폭우 시에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임금이나 이런 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전이 네. 안 되는 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염이 있더라도 일을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기본급이 아니고 본인들이 한 만큼 네, 받아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구조다 보니까 네. 이건 좀 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법이 제대로 되려면 예. 그러한 노동자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맞는 맞춤형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좀 촘촘한 우리 사회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망했던 이주 노동자 얘기 잠깐 해보죠. 얼마 전에 이제 출근 첫날 이주 노동자가 맞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체온이 40도가 맞습니다. 넘었죠. 네. 그리고 당시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다 퇴근한 상태로 네.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 노동자, 특히나 또 미등록된 이주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네. 되게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위험이 사실 외주화되거나 예. 이주화되고 있는 현상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기업은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개선하거나 위험을 낮추는 방식보다 오히려 이제 쉽게 하청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방식으로 좀 되어져 왔던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네. 이주 노동자 그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한테는 더욱더 그런 예.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예.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사가 어느 정도 노사 합의를 하신 것 예. 같아요. 하시는 과정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도 단축해서 가능한 2시 30분까지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예. 했는데 그 안의 범위에는 아. 사실 이주 노동자나 특히 미등록 노동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어렵고 위험한 일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면 될 일인데 사실 그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를- 전가를 시켜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노동단체에서 만약에 이게 현장의 노동을 중지하게 해달라라는 이 권리를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달라고 네네. 약속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실제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 진보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했고 사실 현행법에서는 작업 중지권을 그러니까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좀 쓰기에는 뭐 징계의 문제나 해고의 문제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 불이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의된 산안법 개정 내용에는 노조와 네. 노조가 이 작업 중지를 좀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좀 확대하는 네. 것들과 함께 그리고 이 작업 중지 범위가 되게 너무 좁게 되어져 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의 문제가 되는 폭염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좀 넓히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드린 네. 불이익에 대한 것들도 좀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측에 뭐 휴게 공간을 요구했더니 팀 전체가 해고를 당하고 네. 뭐 얼음물을 거부당하는 네, 이런 네. 일도 아직 네, 네. 있다고요.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을 네, 좀 네.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이 건이 이
올해와 작년에 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팀 해고 관련은 이 2024년 건설 현장에서 예, 이제 휴게실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청업체다 보니까 예. 바로 이제 설치를 하지 않고 아예 팀 자체를 아예 하청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 아예, 팀을. 예, 네. 팀을 아예 없애버리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정수기 회사에서도 시원한 물을 좀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것 또한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예. 개인이 그냥 물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먹어라. 그렇게 하는 또 지침을 예. 내려서 또 문제가 됐던 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뭐 노동자의 안전이요. 지금 특정 계층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죠.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자입니다라는 부분을 모두가 좀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현 상임활동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